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 수익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을 갖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월세로 오면은 두 채 이상, 전세로 줬다 그러면 세 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합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과세라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종합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 외에 다른 소득, 근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는 의미는 다른 소득과 주택 임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주택 임대 소득만을 갖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세율이 14%로 이렇게 단일 세율로 정해져 있죠. 근데 이 분리과세 말고 종합과세는 주택 임대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거고 내가 다른 소득이 없다. 그러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겠네요. 왜 그렇죠? 분리과세 세율은 14%인데 종합과세 세율은 6에서 45%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은 분리과세 세율보다 낮은 6%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소득이 없고 뭐 내가 6% 세율 구간에 적용되는 과세 표준이다라고 하면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인지를 판정할 때는 이 수입 금액을 갖고 판정하는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 따라서 내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씩 뭐 이렇게 혼동해야 하는 분들이 뭐냐면 주택이 아닌 그럼 상가 등을 임대한 경우에도 그 임대 수익 금액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인 이하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거지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을 임대한 경우에는 설령 임대 수익 금액이 2천 이하라 할지라도 무조건 얘는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어떻게 신고하는지 한번 볼까요? A주택은 남편 명의입니다.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B주택은 부부 공동 명의입니다. 이거는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400만 원입니다. 그럼 남편부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지 볼까요? 우리가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종합과세로 신고하는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지를 판정해야겠네요. 남편은 A주택 1천만 원 하고 B주택의 주택 임대 수익 금액 2,400만 원의 50%를 갖고 판정하면은 남편의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은 2,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남편은 종합과세, 부인은 B주택의 50%만 이렇게 수익 금액이 산정되겠네요. 그러면은 1,200만 원이기 때문에 부인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유리한 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 방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주택임대 수익금액입니다. 그럼 주택임대 수익금액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주택임대 수익금액은 세 가지를 합해서 계산합니다. 첫 번째, 월세를 준 경우에 월 임대료. 두 번째, 전세를 줬거나 반전세를 줬었을 때 간주 임대료. 세 번째, 관리비입니다. 먼저 임대료부터 한번 볼까요? 임대료는 계산하기가 쉽겠네요. 월 임대료 곱하기 임대 월수를 곱하면 쉽게 산정됩니다. 이때 임대료 수익 금액을 산정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연도 중에 임대를 준 경우에는 임대 준 기간의 임대료만 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 보유 기간 동안의 월세 수입만 갖고 산정을 하면 되는 거고, 2주택 중에서 과세 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하기 전, 즉 2주택인 상태인 월세 수익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되고
소형주택도 월세 수입에 포함된다. 왜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거지 월세를 산정할 때는 소형주택도 다 월세 수입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전기, 수도료와 같은 공공요금을 대납해서 받는 경우에는 그건 수익금액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근데 청소비, 난방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월 임대료 외에 추가적으로 받으면은 원칙 총수익금액에 산입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월 임대료나 이제 관리비는 일단 제외하고 간주 임대료 그러면 어떻게 수익금액을 산정합니까?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주택수가 세 채 이상이면은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보증금, 전세금이기 때문에 수익금액을 이자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그거를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보증금의 합계에서 3억 원을 빼고 60%를 곱한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 2024년 기속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3.5%를 곱해가지고 간주 임대료, 월 임대료에 대응되는 세채, 이 중에서 소형주택, 우리가 간주 임대료를 에 대해서 과세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판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소형주택의 의미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5채이지만 C, D, E가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면은 과세 대상 주택수는 2채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 똑같이 5채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소형주택이 2채입니다. 그러면 2채를 제외하고 나면은 과세 대상 주택수는 3채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소형주택에 대한 것도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간주임대료를 산정합니까?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면은 수익금액 산정할 때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A, B, C에 대한 간주 임대료만 산정해가지고 수익금액을 산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떻게 계산되는지 볼까요? A, B, C 세 개의 주택을 소유자가 똑같은 갑이 전세로 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전세 보증금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에서 3억 원을 먼저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 3.5%를 곱합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 내내 줬다고 하면은 요거 적수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중간에 이제 준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줬으면은 365일 동안 임대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적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365로 나눌 필요가 있겠지만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줬다 그러면은 임대 보증금에서 60% 곱하고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간주 임대료를 산정한다. 모든 주택에 대해서 3억 원씩 차감되는 건 아니고 소유자,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세 채를 갖고 있으면은 세 채 중에 딱 한 채에 대해서만 3억 원을 차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세 채 주택을 갖고 있는데 A주택은 남편과 부인, B주택은 남편, C주택은 부인 이렇게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주택수를 갖고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세 채네요. 다 전세로 줬습니다. 소형주택은 없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일단 과세 대상 맞습니다. 그럼 이제 수익금액 산정해 볼게요. 왜 그러면 수익금액에 따라서 분리과세로 가는지 종합과세로 가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금액 산정이 중요하겠죠. 먼저 A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2명입니다. 공동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사업자예요. 그러면은 단독사업장과는 별개로 공동사업장이면은 3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5억에서 3억 빼고 60% 곱한 다음에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간주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B주택 한번 가볼까요? B주택은 갑입니다.
A주택은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단독사업자하고 별개로 봐가지고 3억 원을 차감했거든요. 근데 B주택은 각 단독사업장이겠네요. 그럼 여기서도 3억 원을 차감할 수 있겠네요. C주택은요? 이건 부인 거네요. 본인도 아까 공동사업자하고는 별개의 단독사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3억 원을 차감하고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이제 간주임대료를 산정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주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개인이 주택을 세 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는 공동명의, 하나는 남편 명의, 하나는 부인 명의 이렇게 이제 소유자를 좀 구분해서 하면은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보증금 3억 차감한 거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